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 서정화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1대 회장 선거가 12월 4일 실시됩니다. 11월 11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1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전국을 다니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두 분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보자 합동 토론회는 회장 선거에 출마한 두 분의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의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토론회는 한사협 선거규정 제19조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복지TV가 함께 진행합니다. 규정에 따라서는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꼭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의 토론회가 후보자를 서로 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선거인과 회원에게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자님과 오늘 복지TV와 진행자 맡으신 진행자분들 그리고 수어통역사님 시청하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선거관리가 공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사회를 맡은 복지TV 아나운서 손자희입니다. 네, 이어서 수어통역사 윤남, 박은영 두 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협회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복지TV가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다음 주부터 협회 SNS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후보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승환입니다. 네,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네, 기호 2번 장순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토론의 진행 방법과 순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순서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타이머를 잘 체크하면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제가 제재할 것이고 녹화된 영상에서는 무음 처리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기호 1번이 먼저 하고 순번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출마의 변입니다. 후보자별 5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순서는 공통 질의로서 선관위가 제시한 5개 주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후보자 간 상호 질의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별 3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 출마의 변입니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오승환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사회복지사 협회장으로서 당당한 사회복지사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난 임기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여 저희 6.14 정책대회까지 우리 협회의 사회적 이상을 높이는 데 우리 회원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특례 업종을 폐지하고 주 52시간을 정착하고 대체인력 사업을 전국에 도입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처별, 분야별, 직종 간의 임금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 임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아동연대, 여성연대를 도입하고 다양한 토론회,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을 받아내는 등 처우 개선에 일정 정도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10년 만에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3급을 폐지하고 교과목 이수를 확대하고 실습 시간을 늘리는 등 사회복지사의 자격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협회 설립 50주년이 지났고 자격 취득자 100만 명이 넘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다시 한번 협회장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3년간에 이루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협회의 역사를 만들고자 도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3년 동안 자격제도 개편과 단일 임기 체계의 도입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분야에 일하든지 어느 이곳에 일하든지 단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민주적인 사회복지 조직 문화를 안장하고 사회복지사 연수원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 협회가 복지국가의 운동의 주체로 나아가는 그런 단체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믿을 수 있는 전문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맡겨줄 수 있는 전국의 5대 전문가 단체로 성장시킬 수 싶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저의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협회 운영에 참여해 주셔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한 번 더 선택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린 공약,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5분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사회복지사 여러분, 뼛속까지 현장 사회복지사인 기호 2번 장순욱 인사드립니다. 저는 1989년 국립재활원 생활관 생활지도교사 근무를 시작으로 사회복지법인 SRC 보듬터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립 남부장애인복지관 관장,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고통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 장순욱은 15개 중앙사회복지직능단체와 연대하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역할을 수행하면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복지 지향 명시를 비롯한 7대 정책 사항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또한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 기호 2번 장순욱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지난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26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500여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와 보건복지부, 각 정당 대표가 함께하는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슬로건으로 첫째, OECD 국가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셋째, 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넷째, 사회복지사업 민감협치 강화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저 장순욱은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혼례를 초래하고 있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하여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신고 및 사업 주체 일치, 고용계약, 이원회 해소 등의 주요 내용을 2년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사회복지사 여러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민간 협력은 미흡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권익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문제들을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제21대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 장순욱은 실천 현장 사회복지사로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으로 또한 15개 직능자체 상임 대표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는 이번 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를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첫째,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를 최우선하는 협회, 둘째, 사회복지 현장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협회, 셋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협회, 넷째,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장순욱, 현장이 답입니다. 그래서 장순욱입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맞는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공통질의 순서입니다. 협회 사무처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10개 주제를 선정했고요. 또 그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5개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주제 하나씩 질의를 드리고 후보자 2분에게 각각 3분씩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발전 방안입니다.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제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국사회복지협회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직원과 일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닌 100만 사회복지사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1급 사회복지사는 15만 3천 명, 2급 사회복지사는 9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투표권이 있는 사회복지사는 3만 3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회원 참여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인권 보장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의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2019년 10월 기준 상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3,565명으로 5년 전인 12,965명과 비교하면 600여 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은 66학점에서 88학점을 이수해야 2급 자격증을 발급받고 4년제 대학교의 부전공자는 42학점을 이수하는 것만으로 2급 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 당해년도에 1급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복수 및 부전공자 양산에 기여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급 자격시험 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와 현장에 깊이 있는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향상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보수교육 강사 현장 추천제를 도입하고 교육과정을 통한 보수교육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청년 및 여성 사회복지사 비례 및 할당제 등을 도입해서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3분입니다. 네, 우리 협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기본 사명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전문성 제고의 핵심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의지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3급 자격을 폐지하였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의지를 높이는 데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2급 자격증에 대한 국가시험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00만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전문가로 대접할 수 있는 자격의지를 높이도록 하고 사회복지사의 직무 규정을 현재 시행령에 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7, 8가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도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별, 직능별, 분야별 다양한 보수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쉽고 더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수교육부 지원도 법으로, 법률로 보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들, 또 청년사회복지사들, 은퇴를 앞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교육도 만들어 가서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점차 넓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통계 영감을 발간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능, 직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7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협회 운영에 참여가 필요합니다. 저는 회장 추천 이사에 여성을 50% 할당하고 청년을 20%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0명의 중앙대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대의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직능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장기요양, 그룹홈, 공공기관, 타부처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격제도와 보수교육을 위해서 지역복지재단, 학회, 다양한 직능과 함께하는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연구에 2만 3천여 명의 공무원 회원들과 함께함으로써 사회복지 공공의 발전도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사회복지사,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협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5대 전문가 단체로 성장하도록 3년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체계와 같은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 동일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단일임금 체계의 도입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협회를 중심으로 단일임금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서울을 시작하여 제주, 부산, 인천에서 단일임금 도입에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에 따라서 부처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국비지원시설과 지방이용시설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앙협회는 무엇보다도 국비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3년 안에 단일임금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것처럼 2022년까지는 인건비 100%를 확보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에 근무하는 지방이양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는 17개 지방협회와 협력하여 단일임금 체계가 전 지방에 도입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위한 아동연대, 여성연대를 비롯한 다양한 직능과의 연대를 통해서 소규모 시설을 위한 처우 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이를 현장에 도입하고 법으로
제도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석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기본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에 통합하고 그 안에 지역, 분야,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회복지사가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다음 국회 때에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여 년 동안 처우법을 개정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단위임금 체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공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매 3년마다 실태 조사된 결과를 근거로 우리 협회가 각 지자체에 항의 공문을 발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촉구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단일임금 시스템 안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연별을 통해서 지역별로 단일임금 수준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등 전국적인 단일임금 체계 완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동일하게 3분입니다. 네,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 등 처우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후보님의 공약인 단일임금 체계는 현재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나눔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기호 2번 장순욱은 제 공약인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달성하기 위해서 급여 수준의 인상뿐만 아니라 급여의 각종 수당들, 즉 현재 보조금에서 10시간을 묶여 있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주 20시간을 준용하여 시간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복지 포인트를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력 산정으로 혼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안내를 보면 사회복지사가 타 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승진 최소 연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 경력을 확대하고 경력 상호 교차 인정 방안에 대한 경력 표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는 급 호봉을 기준으로 기관에 전체적으로 교부됩니다. 이는 오랜 기관일수록 직원을 채용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며 승진 소요 인원을 승진 소요 연한을 한참 초과하여도 승진할 수 없게 됩니다. 기관마다 총액 개념의 호봉을 인정해야 하며 인건비 산정 시 인건비 교부 금액을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저 장순욱은 사회복지사 임금 체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기본적으로 3가지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처우 개선 조례 개정,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등의 경우 사회복지사 처우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단기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에서 복지 공약 후보를 추천해서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처우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보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3가지 방식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이끌어내고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질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혁신 방안입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제도는 공통지표에 있어 11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된 팀 간의 편차 문제, 평가위원회 전문성 결여, 규정 평가지표에서의 수정, 보완의 반복, 과도한 서류 중심의 평가로 인한 현장 업무의 공백,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등
평가 결과 활용의 부적절성, A등급 시설이 80불 이상 상회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과 더불어 평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평가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 장순욱은 한국장애복지관협회 회장의 임기 중에 첫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설평가를 주관하던 시기에는 지역별,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해결하던 지표를 개선하였고, 둘째, 사회보장정보원이 주관하는 시기에는 농산어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비, 후원금 등 불합리한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이 일회성 평가 및 점수 제도와 서열화 폐지입니다. 지자체 지도점검과 유사하며 평가 내용에 중복이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의수탁 등에 있어 지자체가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합니다. 평가 혁신에 대한 대안으로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학습과 성장 관점으로 평가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하여야 합니다. 즉, 지금의 평가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과제로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교수가 개발에 참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강요하는 방식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시대입니다. 이러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중간 과정을 개방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반복하여 현장의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담론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도하여 유관 사회복지사들과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 혁신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18년까지 총 7주기의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1주기에 평균 70점을 기록했던 평가 점수는 제7주기 2018년에는 평균 86점, 87점 후반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가 시설의 평가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기존 평가 지표로는 평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 무용론과 평가제도 혁신의 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필요했던 평가가 필요했던 현장의 변화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방식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임기를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 개혁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다른 과업에 밀려서 상당히 소홀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20일 국회에서 평가제도 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준비되어 있고 그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 평가제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가제 개혁 방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시설 위수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평가도 이 위탁 기간과 맞물려서 5년을 주기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력과 사업 영역만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통망 정보를 그냥 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서류를 산더미처럼 준비하는 그런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3년의 서류를 준비하는 그런 부담감이 사라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장기적으로 복지시설 지원단을 설치하여 연간 상시 컨설팅을 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평가위원을 상시 채용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면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평가 결과를
각 사업의 안내와 시설 안내 지침의 변화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에서 나타났던 좋은 점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을 시설 안내에 변화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우리의 사업을 보여주고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 중심의 평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질의는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즉 단결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회의 정치적 참여보다는 회원들의 정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협회 출신의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보면 그 단체의 이익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3년간 우리 협회도 정치력 강화에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복지 정치의 필요성을 우리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복지가 증대되어야 되는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협의를 더욱 회원과 소통하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만 명 모이는 정책대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회 때 보여주셨던 많은 회원들의 여러 같은 성원과 함께 제2차 정책대회를 2만 명 규모로 준비하여서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정치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총선 및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연대체를 구성하고 복지 공약을 만들어내고 각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2차 정책대회를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연계함으로써 대통령 후보가 2만 명 우리 회원 앞에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당선된 후에는 그 복지 공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협회가 더욱더 압력을 가하고 회원들이 압력을 가하는 그런 복지 정치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 비례대표를 국회에 꼭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우리 협회 설립 역사상 우리 협회가 주체가 되어 국회 비례대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대표를 국회에 보냄으로써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전문가의 모습을 국회를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정치력 강화에 함께해 주신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협회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볼 때 협회장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협회는 정치를 하되 협회장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는 디딤돌이 되고 안내자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정치력 강화 방안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은 여타의 전문 집단인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 등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대비하여 저는 각 사회복지단체별 현안 이슈 해결을 위한 범사회복지계 연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에 해왔던 범사회복지 연대가 흩어졌다 보이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14 정책대회는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26개 사회복지 단체 공동대표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고 산하회원 기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 여러분들이 함께하였기에 성공적으로 정책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력은 먼저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힘이 구성되고 정치적 다양성과 협력 체계를 통하여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 장순욱은 공약으로 제시한 현장과의 100회 콘서트를 포함한 현장 네트워크 강화와 협회 내 2, 3 및 대의원의 다양성을 통해 실효적 참여 통로를 만들어 사회복지사의 참여와 협회 내 민주화 정치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치력은 정치권과의 관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진짜 사회복지사가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정당에 추천하고 복지 공약을 우선하는 정당, 의회의원, 단체장을 지원하고 그들을 위한 포상제도와 공약 실천 평가를 활용하여 연계고리와 정치적 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장순욱은 사회복지 정치학교, 복지국가학교와 같은 다양한 교육훈련 과정과 사회복지 시민단체, 행정연구회 및 정부 내 사회복지사들과의 연대를 이끌어내어 정치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째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사회복지사 비정규직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에 참관하거나 시청을 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은 사회복지사의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지역자활센터, 노인 일자리 사업, 학교 사회복지사 및 교육복지사, 대체인력 파견 등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많은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노인 통합돌봄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되면서 전담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기관당 최소 2명에서 4명 정도 선발됩니다. 인건비는 최대 262만 원으로 1년 이상 4년 이하의 경력직을 선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사를 양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저 장순욱은 첫째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급여의 수당을 향상시키고 처우 개선 그리고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일자리 사업을 감시하고 압박하겠습니다. 셋째,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적 세력화에 더욱 힘써서 사회적 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과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발언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복지 동료들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참 아프다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시가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인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평균 3,700만 원인데 비해서 비정규직은 2,1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호봉은 10호봉이나
비정규직의 호봉은 3.85봉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인간적 처우의 다름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된 동일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순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로 인한 새로운 비정규직의 대두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큰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어떠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평가 지표에 계약직 직원 산정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각종 지원단체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단발성 사업을 지향하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 협의도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법인, 시설, 직능과 협력하여서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비정규직의 급여를 인상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공개 채용을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경력도 100%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연계하여서 비정규직이 철폐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정규직, 비정규직 동일하게 동일한 노동과 동일한 노동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간 상호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재질의를 할 수 있고 또 재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질문은 1분 이내에 해주시고 이후 답변과 재질의, 재답변은 각각 3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각각 총 10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께서 질의를 하고 기호 2번 장순우 후보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의 질의 시간입니다. 네, 장순우 후보님께서도 많은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매우 유사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두 사람 중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이렇게 유사한 공약과 정책은 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제가 회장이 되더라도 이러한 공약들은 먼저 잘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후보님께 간략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셨는데 혹시 우리 협회, 중앙협회나 전국협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협회 금년도 협회 총 예산은 약 311억 원이고 중앙협회 예산은 55억 원 정도입니다. 대체 인력 사업 57억을 제외하면 250억 원 정도가 우리 중앙과 17개 지방협회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후보님께서는 지금 중앙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 5년간 우리 중앙협회나 서울협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신 역할이 있으시다면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중앙협회 대의원과 서울협회 대의원으로 활동을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는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으로서 하지만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물론 지난 5년간은 아니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 사회복지 연대를 만들어서 급여 단일화 등등 각종 여러 가지 이제 복지를 위해서 서울시와 함께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더불어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또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저는 단일임금 체계를 말씀드릴 때 공무원 수준의 임금 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공무원 수준의 임금을 도입하게 될 때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예, 제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산 범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법으로서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지난 3년간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으로서 또 한단협 회장으로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거나 또 증액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와 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가장 현안 문제가 되었던 특히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활동 보조인 예산을 증액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 성과로 인해서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기존에는 근로규정법에서 정한 각종 4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게 그 중에서 주유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간의 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국비지원시설 단위임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1,5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추경 50억 원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를 방문하고 각 정당을 방문하고 청와대 사회수석을 면담하고 정책위원장을 면담하고 원내대표를 면담해서 저희가 50억을 간신히 확보하였습니다. 후보님께서 활동보조인 예산을 확보하셨다고 하지만 한단협의 가장 핵심 인력인 사회복지사 예산은 과연 후보님께서 노력하셔서 확보하신 것인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후보님께서는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보수교육을 위한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만드는 데 어떻게 협력하고 활동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의 발전과 사회복지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드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사회복지사 관련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사 어떤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저희 복지관에 관련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구해서 거기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것이 크거나 작거나 일정 부분 참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 입법 과정 법안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현재는 현장 기관장으로서 참여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협회 이사회에 임원을 비례제로 도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변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해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 되면은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소통하고 화합하는 협회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공약에 제시한 것은 지금 현재 오승환 우리 후보님께서는 회장과 이사진들을 지명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저는 현장 추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회복지사들, 소규모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우리 이사회나 회장단에 참여를 해서 또 아까 대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여성 비례 할당제에 있어서도 여성 현장에 있는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70%를 대변할 수 있도록 저는 50% 이상을 여성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세대 간, 성별 간 벽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화합하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협회장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협회장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협회를 위한, 회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입법 과정을 함께하면서 법안을 만들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였고 처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실습과 관련된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편과 보수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법률안이 7, 8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중앙협회는 법과 제도로 협회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으로서 이러한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문과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방법은 동일하게 최초 질문은 1분 이내에 또 답변과 재질의, 재답변은 각각 3분 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승환 후보님께서는 지난 2017년 공약으로서 소통하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복지협회를 위해 3년 동안 오승환 후보님이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년 전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공약들 대부분이 우리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공감하는 데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례로 소통하는 협회, 혁신하는 협회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협회장과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회원 질의에 대한 의무 답변제, 협회 운영자로 완전 공개가 있는데요. 협회장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잘 만들어 잘 만들어서 유지하고 답하고 지금 계십니까? 예. 질문 하나인가요? 예, 질문. 예.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유시문 회장님 시절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불통하는 협회였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중앙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느 대의원도 어느 회원도 아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첫 번째 원칙이 회의록의 공개입니다. 모든 협회 회의록은 작성되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총회록도 총회 현장도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생중계하였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대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가 4,600여 명입니다.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 주시는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고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개인 주셨던 의견을 모아서 이사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협회를 통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협회가 최소한 지난 3년간의 불통의 협회에서 벗어나서 소통하는 협회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업무 추진비 쓰는 것도 공개하였습니다. 협회 홈페이지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현재 협회 홈페이지를 8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세대 정보 시스템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협회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것들이 있다면 회원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시면 달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소통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것은 저는 지난 우리 3년간 우리 협회 운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평가였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실습에 관련돼 가지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게 온통 창구 안에 보면은 지금 현재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지난 우리가 지난 3년간 우리 또 오승환 회장님께서 쓴 성과로 내세웠던 실습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홈페이지 안에 떠들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고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이 뜨거운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한 더불어서 소규모 시설을 아까 지역아동센터 발전 방향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어떤 실습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이 그동안에 우리 오 회장님께서 회장직을 하시면서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아울러서 이번에 필수 과목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실습 시간을 160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각 시설에서 문의를 하면은 잘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가 여기 써 있습니다. 다음 분에 여기 빨간 글씨가 여기 쪽 이게 이번 실습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이것이 발표된 게 지난 6월인가요? 8월인가 제가 정확히 날짜는 8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제 실습 기관을 갖다가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빨간 글씨로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거 한번 좀 비춰주세요.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연락하라든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승환 회장님께서 지난번에 공약으로 내었던 소통이 정말 현장과 어느 정도 됐나 하는 것이 물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또 선장과의 소통에서의 어떤 말들이 나온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기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불편함을 들여서 먼저 책임을 맡고 있는
협회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 여러분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시행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회장을 직무한 그 다음 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고시를 확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그 업무를 고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큰 방향은 결정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로 그 업무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할 것인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를 통해서 사무실을 얻었고 사전 준비를 통해서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에 내년에는 온라인으로 모든 실습기관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거는 협회가 소통을 하지 못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제도에 예고된 6개월 전에 예고된 제도와 실제로 실시하게 된 날짜가의 간격의 문제로 발생하는 불편함입니다. 이거는 협회장의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실습 시간 120시간을 160시간으로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 실습을 하는데 전 세계 사회복지사 양성 시스템에서 실습을 120시간 밖에 가장 적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동남아 다른 나라에서도 최소한 360시간 정도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240시간, 보육교사도 240시간의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실습 시간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습을 전문화하게 될 때 더욱더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습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에 만약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한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저렇게 잘못된 어떤 실습 제도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잡아서 현장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너무 오랫동안 답변하셔서 질문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공약이 총 지난 3년간의 공약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3년간의 공약이 한 24가지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 프로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평가할 때 저의 공약의 달성률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대로 지금 공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공약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걸 한번 꼼꼼히 살펴보니까 30%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입니다. 네, 시간이 지금 초과된 관계로 발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 남아 있는데요. 후보님들 각 3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선거에 있어서 공약은 유권자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후보는 정말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애복지관협회 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난 6년간 공약을 거의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한 가지 못한 것, 장애복지관 예산 중앙 환원, 이것은 지역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 번째 회장에 출마했을 때는 89.7%라는 90% 가까운 지지로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공약은 철저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저 장순옥은 공약을 100%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만 사회복지사 여러분, 최근 사회복지 현장은 실습기관 선정으로 인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 전화 연결이 어렵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답답하다, 날치기다라는 온갖 말들이 협회 게시판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 제도 혁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할지라도 사회복지 현장과의 깊이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과 제도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장순옥 뼛속까지 현장 사회복지사인 장순옥은 30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누구보다 사회복지 현장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사회복지 현장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동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당당하게 요구하고 행동하는 사회복지사 협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출신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협회를 대표하여 대한민국의 복지 발전과 사회복지사의 권역을 지키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52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전문가 단계로 이제는 발전시켜야 됩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그래서 장순옥입니다. 기호 2번 저 장순옥이 현장 사회복지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 현장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기여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혁신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백만 사회복지사 동지 여러분, 저 기호 2번 장순옥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책 공약들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러한 장순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지난 3년간 당당한 사회복지사 활동해 왔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요구들을 정치권에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들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3년 더 도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3년은 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협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3년을 준비하기보다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고 앞으로 50년을 준비하여 설립 100년이 되는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는 전문가 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 발전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고 복지국가의 재정을 이끌어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복지 현장의 민주성을 앞당기고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의 후진성을 극복하는 사회복지사협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처우 개선의 아젠다가 우리의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 많은 정부 부처들이 사회복지를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소통하고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협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협회는 정말로 민간 협력의 핵심 조종자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회 운영에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주인으로서 활동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무처 식구들 그리고 대의원들은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들의 말씀에 따라서 함께하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앞으로 3년 다시 한번 오승환과 함께해 주십시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님, 그리고 또 기호 2번 장순욱 후보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까지 선거 운동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하게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21대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유권자분들께서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갈 주역으로서 또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K보팅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복지TV가 함께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복지TV 아나운서 손자희, 수어통역사 윤남, 박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